네, 이제 서울시 부동산 이제 주택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개발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재건축도 완화의 이슈가 나오면서 재건축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아파트보다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강의 주제 한번 보시면은 재개발 시간과의 싸움, 이제 앞으로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재개발을 하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속도 그만큼 빨라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통합 심의, 말 그대로 이제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에만 적용이 됐었던 통합 심의가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 기사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게 이제 투자 지역이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가, 이게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일반 민간 재개발도 사업 속도 빨라진다. 어떻게?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에도 통합 심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 속도가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첫 번째 이제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투자 조건 모두 만족하고 있는 입지 조건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투자자분들은 어떤 이제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을 주목을 하셔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저평가, 그다음에 소액 접근 가능하고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홍제동,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홍제동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고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홍제동 입지 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속도 빨라집니다. 투자자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바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이런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보도 내용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통합 심의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다음에 재개발 속도 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이제 통합 이제 심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뭐 10년에서 뭐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번에 이제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통합 심의가 들어가면서 한 5년 정도 단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 심의가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보면은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시공사 선정이죠. 시공사 선정의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그다음에 관리 처분 전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그 앞으로 한 단계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이죠. 현행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변경이 됐다. 조합 설립이 나고 나서 바로 시공사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뤄냈을 때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간을 현행 사업 시행에 인가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길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의 단계입니다.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언제 시행이 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당겨졌을 때에는 그만큼 이득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조합 입장에서만 봤을 때, 조합 입장에서는 이런 뭐 이제 조합원들을 끌어 모아서 돈을 걷어서 이런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죠. 조합원들의 돈이 아닌 이런 뭐 은행권이라든가 뭐 시라든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공사 선정이 되기 전에 사업이 무산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시나 아니면 은행권에서는 이런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시공사에 대한 이런 자금이 그 조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단계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바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서울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량 부족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사업 속도 빨라집니다. 예전처럼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10년에서 뭐 15년 정말 늦어지는 경우는 20년 이상 걸리는 사업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하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아니다. 정말 이제 10년 안팎으로 7, 8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 그만큼 아파트를 한 채 10년 안팎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이런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너무 높죠. 쉽게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소액으로 재개발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쉽게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죠. 이런 아파트를 한 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아파트 재건축 진입하기 힘듭니다. 왜? 바로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 1.25%죠. 1.25%. 근데 3월 달에서 4월 달 안에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으로 유입하기가 이제 투자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런 이제 뭐 담보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죠. 그만큼 한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DSR 그만큼 이제 나의 이제 나의 이제 뭐 그 연봉이죠. 연봉 대비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을 합해서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만큼 이제 대출 때문에 이런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아파트 진입하기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이죠.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쉽게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이제 뭐 재작년 기준에서 10억에서 11억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12억에서 13억대입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대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진입하기가 어렵다. 너무 높다. 금리, 대출, 가격 여러 가지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파트 재건축에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분들, 소액으로 갖고 있는 분들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서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신속통합 외에도 일반 민간 재개발,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러 가지 일반 재개발 사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에 맞춰서 일반 서민분들이라든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아파트 한 채 받음으로써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식시킬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땐 지역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용산이죠. 투자 조건 모두 만족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 상에 봤을 때도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 그다음에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는 호재,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개발 호재, 이렇게 교통, 환경, 그다음에 일자리 모두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투자의 삼박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강까지 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 가격, 대표 아파트들 하면은 한강변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을 접해 있는 용산, 그다음에 민족공원, 그다음에 남산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GTX A 노선이라든가 GTX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바로 또 용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용산의 지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개발 호재 플러스 바로 그다음에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있는 지역이죠. 용산 정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 호재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가능성, 그만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정말 이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게 정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재개발이 됐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용산 일대 지금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억에서 20억 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로 바로 진입을 해야 되냐? 그렇지 못하죠. 왜?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예정지에 소액으로 미리 접근하셔서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그러면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되면 바로 키 맞추기로 돌입이 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에 맞춰서 지금 아파트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정말 입지가 좋고 대단지구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는 입지 조건에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받았을 때 가정이 되면 정말 이제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만큼 키 맞추기로 돌입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 걱정 없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 이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도 보면서 재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지역 어디인지 실제로 임장 활동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 판단하셨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고 향후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개발 가능성이 높냐? 우선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금 홍제 역세권 주변 이제 노도를 이제 가지고 온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신축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빨간색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후도가 심한 지역은 어떻게 된다?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어떤 교통 호재냐? 바로 강북 횡단선이 지금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8년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제 역세권 바로 위쪽으로 가면은 바로 신분당선 연장안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북 횡단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의 교통의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의 집가 어떻게 되나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고 이렇게 노밀집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그런 이제 집가, 아파트 집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홍제역 지금은 3호선 단일 노선입니다. 3호선 한 개의 노선만 다니고 있지만 지금 강북 횡단선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홍제 역세권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 접근 가능하다. 그만큼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1종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하지만 홍제 역세권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개발이 됐을 때 종상향으로 인한 준주거 지역으로 변했을 때 그만큼 용적률 굉장히 크게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사업성 대폭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성 굉장히 높고요. 투자자분들은 지금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홍제 역세권 주목하셔서 지금 투자 타이밍 잡으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속 통합,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에만 적용이 됐던 이런 이제 통합 심의가 일반 재개발에도 이제 들어간다. 사업 속도 그만큼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활성화 정책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된다? 지금이 투자 타임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두 지역 설명드렸죠. 바로 용산 지역과 홍제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이제 집가 높은 아파트 한 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